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랑을 만드는 지혜 2 쇼펜하우어 희망에 대하여 중에서 17 사랑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기에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있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지혜와 의지를 꺾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사랑을 얻는 대신 때때로 그 자신의 소중한 그 무엇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18. 사랑의 가치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진지하고 열렬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모든 연애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존재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거나 희곡으로 끝나거나 사랑은 인생의 여러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신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모든 존재가 달려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사랑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사랑과 성욕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켜 나가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혹한 형벌이자 축복이다.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사랑으로 그 불행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두 가지의 길을 신은 인간에게 내려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과 정열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후손을 만들어간다. 19. 모든 연애사건은 인류 생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이 세상에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결정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 세대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는 우리의 사랑에 의존하고 있다. 20.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지탱하면서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왔다. 그 사랑은 인간에게 용기와 무한한 힘을 주었으며 과거에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견디게 하는 것도 누군가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닌가. 21. 모든 사건의 해결책은 언제나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자신의 사랑을 무엇으로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상대를 최적으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을 품게 된다. 결혼이나 물질을 이용한 강압적인 성교 혹은 폭력에 의한 강간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남녀 사이의 사랑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후손을 낳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는 육체적인 접촉이다. 사랑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일들은 부수적인 조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견해를 고결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이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탓이다. 미래에 우리의 뒤를 이어서 사랑을 나눌 후손들에 대해 생각하는 이런 연인들의 꿈이나 환상보다 더욱 중요하다. 22. 개성은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지 못한 나만의 독특한 성격이다. 그런 개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랑의 힘이라는 열쇠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사랑은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서로 끌어당긴다. 사람의 정열은 어느 누구에게나 잠재적인 형태로 숨어있고 그 정열이 외부로 드러날 때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된다. 생명의 시발점은 연인이 사랑을 속삭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비롯된다. 이러한 사랑 속에서 잉태된 생명의 성격은 두 사람이 만든 정열에 따라 독특하게 발현된다. 23. 가장 큰 행복이란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24. 강렬한 사랑은 두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기준이 일치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상형이 모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이유로 남자는 자신에게 부족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선택한다. 이것은 여자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주위에서 정열적인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랑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메꾸어 완벽하게 만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사랑을 할 때 확연하게 드러난다. 자신에게 부족한 특질을 가진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를 정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도 정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이성과 감정이 불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나타난다. 25. 정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사랑이다. 위대한 시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열정적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느낀다. 그러나 훌륭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젊은 남녀가 잘 어울리는 감정과 성격으로 서로 이해하고 아낀다고 해도 여기에서 그친다면 정열적인 사랑은 일어나기 힘들다. 26. 사랑과 우정은 다르다. 비슷한 감정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에는 정열이 있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정열이 없다면 아무리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생겨날 수 없다. 성격이 서로 어울리지 않더라도 사랑이 성립되는 경우는 정열이 없다면 아무리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생겨날 수 없다. 성격이 서로 어울리지 않더라도 사랑이 성립하는 경우는 정열이 그 두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27. 소유를 향한 욕망은 강력한 힘을 낳는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성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한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너무나 큰 좌절을 경험한다. 좌절은 사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좌절한 연인은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깊이 병들게 한다. 28. 이 세상에서 사랑만큼 달콤한 것은 없다. 사랑다음으로 달콤한 것은 미움이다. 정오는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려 한다면 그 미움은 끝내 풀리지 않는다. 미움은 그 감정을 없앨 때만 풀린다. 정오의 불씨는 마음속에서 억누르면 그 정오는 더욱 맹렬한 기세로 타오른다. 사랑은 29. 사랑은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일까? 그러나 이것은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랑은 넓게 생각하면 인류의 생존과 계승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사랑에 대한 의지는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종족에 대한 의지이다. 사랑은 우리에게 안겨주는 감동만큼이나 숭고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랑은 환희와 고뇌를 동시에 선물한다. 시인들이 수천 년 동안이나 사랑을 묘사하면서 전혀 실증을 느끼지 않던 것은 사랑보다 흥미롭고 감각적인 주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랑은 사랑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완벽하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우리의 생존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의 사랑은 성욕이라는 통로를 통해 미래의 후손들과 연결된다. 미래의 후손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찬미라는 구름 안에서 진정한 모습을 감추어버린다. 연인에 대한 찬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그 찬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자신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것은 연애가 결국은 상대방을 자기 소유로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랑은 다른 사랑에 비해 이기적이며 육체적이다. 이러한 사랑은 타인을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기를 앞세우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성 간의 사랑에는 끊임없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의식하는 것,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31. 우리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은 후손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의지가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생명의 유전에 대한 본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자식은 부모로부터 성격과 재능을 물려받게 된다. 그 용모는 아버지를 닮고 자태는 어머니를 닮는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자식을 통해 지속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랑의 진정한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뜨거운 정열과 무책임한 성적 욕구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랑은 공허와 후회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사랑과 애정의 진정한
주인은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나중에 태어날 다음 세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후손이야말로 사랑의 진정한 목적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숭고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은 어떤 의미에서 플라톤이 주장한 이데아 세계에 깃들어 있다. 플라톤은 시간과 더불어 변하는 일 없이 항상 동일한 것으로 머무는 영원한 것을 이데아로 불렀다. 이데아의 세계가 현상계에 나타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인간이 가진 독특한 이데아는 두 사람이 미래의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 깃들어 있다. 사랑은 수많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슬픔과 환희, 고통과 즐거움, 천상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다. 사랑은 우리에게 혼란과 기쁨을 동시에 주면서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사랑은 인간의 이상인 동시에 현실이다. 사랑은 현상계에 나타나 느낌과 형태로 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눈빛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사랑 가슴 속에 사랑의 본질이 싹 든다. 그 사랑의 본질은 생명이며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